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한 번 더의 힘입니다. 저자는 에드 마일럿, 출판사는 토네이도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에드 마일럿, 그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업가이자 강연가이다. 최고의 비즈니스맨으로서 엄청난 부와 명성을 쌓은 그는 포브스가 선정한 50세 이하 최고 부자 50인에 이름을 올렸고, 날마다 전 세계에서 몰려든 수천 명의 청중이 그의 강연장을 가득 메운다. 이 책은 에드 마일렛이 만난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의 충격적인 조언들이 생생하게 담겨있다. 그들은 말한다. 남들보다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시도하라. 한 번 더 노력하고, 한 번 더 소중한 사람을 만나고, 한 번 더 설득하라. 하루하루 누적되는 한 번 더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한 번 더의 힘에는 나를 30년 이상 성공으로 이끌어온 전략들이 망라되어 있다. 한 번 더 시도하고, 한 번 더 전화하고, 1시간 더 일찍 일어나고, 한 번 더 관계를 구축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무엇이든 한 번 더 자발적으로 실행함으로써 당신은 엄청난 보상을 얻게 된다. 왜 그럴까? 최고의 삶은 세상의 기대치보다 한 번 더 행한, 바로 그곳에서 끊임없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삶을 완전히 바꾸고 싶은가? 한 번 더로 시작하라. 한 번 더 시도하면 완성될 수 있는 성공이 아주 많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당신도 곧 배울 것이다. 지금 있는 곳에서 딱 한 걸음만 더 가면 목표에 도달하는 경우도 세상에는 너무나 흔하다. 30년 이상 한 번 더 전략을 구사하면서 나는 알게 되었다. 삶을 변화시키는 기회는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다. 한 번 더 만나고, 한 번 더 결정을 내리고, 한 번 더 도전하고, 한 번 더 생각하면 당신은 더 깊고 더 넓어진 확장된 삶을 누리게 된다. 언제 어디서든 한 번 더에 집중하는 습관을 가지면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많은 선택을 하게 되며 이는 더 많은 변화를 불러올 것이다. 결정적인 기회와 변화는 이러한 작은 생각과 행동을 결합하고 그것들을 연속해서 쌓아가는 과정에서 태어난다. 성공하는 사람은 날마다 조금씩 깊어지고 조금씩 넓어지는 삶을 산다. 그것들이 모여 드넓은 바다가 되고 깊은 산이 된다. 당신의 정체성은 당신의 삶과 성과를 통제한다. 정체성은 일종의 자동 온도 조절기이다. 당신 내면의 온도 조절기가 당신 삶의 조건들을 설정한다. 어떤 방에 들어갔을 때 너무 덥거나 추우면 당신은 자연스럽게 에어컨이나 보일러의 온도 조절기를 찾는다. 바깥 날씨가 어떻든 상관없다. 예를 들어 외부 기온이 섭씨 40도라면 당신은 에어컨을 가동해 실내 온도를 24도로 낮출 수가 있다. 외부 기온이 영하를 기록하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다. 히터를 가동해서 실내 온도를 24도로 높일 수가 있다. 인간의 삶도 이와 똑같다. 당신이 언제나 24도로 사는 사람이라고 해보자. 그렇다면 당신은
그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삶이 너무 뜨거울 때는 내면의 자동 온도 조절기를 가동해서 식히고 너무 차가울 때는 데울 것이다. 즉, 당신의 삶은 늘 24도 정도의 적절함을 유지할 것이다. 당신이 이룬 성과가 당신의 정체성을 폭발적으로 넘어서려고 할 때마다 온도 조절기를 가동해 이를 당신이 받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수준으로 낮춰버릴 것이다. 언제나 24도로 맞춰놓은 채 하루, 한 주, 한 달, 1년을 살아갈 것이다. 어떤 모험도, 어떤 결단도, 어떤 도약도 당신이 맞춰놓은 한결같은 24도의 삶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체성의 온도를 확 끌어올려야 한다. 승진,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 고학력 등등이 당신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것이 절대 아니다. 오로지 당신 내면의 온도 조절기만이 당신의 정체성을 규정할 뿐이다. 정체성의 온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지 않으면 당신의 삶은 점점 24도 이하의 수준으로까지 추락하고 말 것이다. 성공은 정체성의 온도와 정비례한다. 정체성의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당신은 강해진다. 한계 조건들을 극복해낸다. 아울러 외부 조건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구축하는 것. 이것이 곧 성공이다. 당신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뛰어난 재능, 지식, 사고력의 소유자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들이 높고 담대하게 설정된 정체성 수준까지 활용되지 못하면 당신은 결코 목표에 이르지 못한다. 이것이 성공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제1의 원칙이다. 당신은 현재 10만 달러의 연봉을 받는 괜찮은 직장인일 수도 있다. 종종 당신은 100만 달러, 1000만 달러의 은행 잔고를 상상하며 미소를 짓곤 한다. 하지만 당신의 상상은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일까? 10만 달러의 연봉에 그럭저럭 만족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의 다음 단계로 나갈 의지가 크게 없기 때문이다. 물론 당신은 큰 행운을 통해 1000만 달러를 벌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의 정체성을 1000만 달러의 가치로 끌어올리지 않으면 결국 당신의 정체성 조절기는 10만 달러의 수준으로 당신의 삶을 돌려놓을 것이다. 고액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얼마 못 가 모든 돈을 탕진하는 경우를 떠올려보자. 1000만 달러를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1000만 달러짜리 정체성을 먼저 갖추는 것이 이 세상 모든 성공의 핵심이다. 몇 년이 걸린다 할지라도 내면의 온도 조절기를 획기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10만 달러를 벌든 1000만 달러를 벌든 사는 내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정체성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기회를 발견하게 된다. 상상이 현실로 이루어질 기회가 반드시 찾아온다. 정체성은 자신감과 어떻게 다른가? 정체성은 우리가 스스로 가치가 있다고 굳게 믿는 것이다. 우리 내면에 있는 온도 조절기이다. 그리고 자신감은 정체성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습관 하나가 있다. 바로 자기 자신과 한 약속을 지키는 능력이다. 그렇다. 자신감이란 언제나 자기 신뢰의 형태를 띈다. 스스로 책망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자신감에 넘칠 리는 만무하다. 삶은 자신감이 없는 사람에게 어떤 자리도 내주지 않는다.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 조금의 의심이라도 들면 공포로 마비되고 만다. 의심은 당신의 온도 조절기를 낮추는 외부 조건의 대표적인 산물이다. 부정적 사고의 인큐베이터이다. 의심이 당신의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즉, 당신은 당신의 생각을 보호해야 한다. 당신 생각이 좋은 부분을 장악하려 침투한 잡초들을 뿌리 뽑아야 한다. 마음의 잡초는 의심의 크기만큼 무성하게 자라난다. 동시에 자신감의 크기만큼 빠르게 사라진다. 의심, 불안, 나약한 태도를 제거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스스로에게 한 약속을 어떻게든 밀고 나가는 것이다. 여기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다. 자신감은 우리 내면에서 생성된다는 것이다. 외부로부터 받은 선물이 아니라 바로 내면의 감정이기 때문에 당신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판을 짤 수가 있다. 시인 에머스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뒤에 있는 것과 당신 앞에 있는 것은 당신 안에 있는 것에 비하면 사소한 것이다. 잠시 책을 덮고 이 말을 깊이 새겨보자. 당신이 원하는 자신감이 어떤 것인지, 그 자신감을 어디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판을 짤 수 있는 사람은 당신 자신뿐이다. 그런데 당신 자신이 자신과의 약속을 깨버린다면 바로 그 순간부터 자신감은 자취를 감춘다. 자신과의 약속을 깨는 순간부터 당신은 세상이 아니라 경쟁자들이 아니라 오직 당신 스스로와 싸우게 될 것이다. 당신에게 꼭 필요한 다른 싸움을 위해 아껴놓은 에너지를 당신 스스로와의 싸움에 소진하고 말 것이다. 완벽한 파트너를 만나 모두가 축복하는 결혼을 했지만 뜻밖의 불륜에 빠져 가정을 망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가. 불철주야로 노력해서 큰 돈을 모은 후 이를 마약이나 알코올에 빠져 탕진하는 사람은 어떤가. 전부적인 재능으로 팬들의 기대와 사랑을 모았지만 어느 순간 경기장에서 사라져 팬들에게 그 이름조차 잊혀져 버린 스포츠 스타들은 밤하늘의 별만큼이나 많지 않은가. 그들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불운이나 비극적인 사고 때문에 그런 결과에 도달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이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는 그 수준의 내면의 온도 조절기를 맞췄을 뿐이다. 그들이 자기 파괴의 길을 걸은 것은 자신감의 결핍 때문이다. 자신감과 정체성이 서로 균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드높은 자신감에 걸맞은 드높은 정체성, 새로운 정체성에 걸맞은 새로운 자신감이 없으면 우리는 결국 되돌아간다. 나는 자기 파괴적인 생각이 떠오르면 심호흡을 하면서 주의를 환기한다. 그리고 천천히 그 생각을 마음속으로 기록한다. 그런 다음 이를 시각화해 마음속에서 도려내는 내 모습을 바라본다. 처음에는 생각을 기록한 다음 이를 도려내도 그 잔상이 마음에 여전히 남는다. 하지만 이 방법을 반복하는 동안 그 생각은 점점 희미해지다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된다. 더 이상 그 생각의 잔상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 생각이 내 마음에서 완전히 쫓겨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 파괴적인 생각이 침투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 하지만 그 생각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한 번 더의 습관과 태도를 새로운 정체성에 정착하면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획기적으로 쉬워진다.
모두가 여기에서 끝내고자 할 때 나는 한 번 더 한다는 약속을 지키면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자신감으로 무장한 채 새로운 정체성을 향해 누구보다 빠르게 질주할 수가 있다. 인생은 피냐타를 터뜨리기 위해 계속해서 방망이를 한 번 더 휘두르는 것과 같다. 여기서 피냐타는 어린이 축제나 생일 때 사용되는 과자나 장난감 등을 넣은 종이 인형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성공의 강력하고 탁월한 전략인 한 번 더 시도의 마인드를 갖지 못할까? 피부에 와닿는 뚜렷한 진전을 즉각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 번 더 시도는 지루한 반복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사람들은 피냐타를 터뜨려 캔디를 손에 넣기 전에 방망이를 내려놓는다. 몇 년 전 나는 내 아이와 유치원에서 가장 친한 친구의 생일 파티에 초대받은 적이 있다. 파티 장소에는 피냐타가 준비되어 있었고 아이들은 차례로 눈 가리기를 했다. 그런 다음 어른들의 도움으로 피냐타 앞으로 다가가 방망이를 받은 다음 그것을 향해 방망이를 휘둘렀다. 처음 두 아이가 휘두른 방망이는 피냐타를 가볍게 스치기만 했다. 눈을 가린 탓인지 두 아이는 방향을 잃은 채 이번에는 어느 쪽으로 방망이를 휘둘러야 할지 몰랐다. 지켜보던 다른 아이들이 응원하며 도와주었지만 두 아이는 피냐타에 뚜렷한 타격을 입히지 못했다. 안대를 벗은 두 아이는 건재한 피냐타를 발견하고는 풀이 죽은 표정을 지었다. 피냐타가 안쪽으로부터 천천히 부서지고 있다는 것은 깨닫지 못한 채 말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 스윙을 하는 아이들에게 유리한 판세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점점 더 피냐타를 향한 정확한 스윙을 선보이기 시작했다. 스윙이 누적되면서 견고해 보이던 피냐타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다. 스윙을 할 때마다 아이들은 보이지 않는 진전을 이루었고 그것이 차츰차츰 쌓이면서 결국 피냐타를 완전히 터뜨리는 최종 목표에 접근했다. 모든 아이가 기대감에 소리를 질러댔다. 마침내 생일을 맞은 아이가 안대를 착용하고 나섰다. 아이의 강력한 스윙에 피냐타가 활짝 열렸다. 피냐타는 생일을 맞은 아이의 결정적인 한 방으로 활짝 열린 것일까? 절대 그렇지 않다. 모든 스윙의 결합으로 축적된 복합적인 효과 때문이었다. 한 번 더 시도가 이루어지는 순간 담대한 성공을 향한 축적이 시작된다. 삶의 피냐타를 향해 꾸준히 한 번 더 시도하는 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기대 이상의 진전이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직접 볼 수 없다고 해도 자신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며 한 번 더 시도를 반복하면 어느 순간 축적된 진전이 폭발하면서 가시적인 결과물로 나타난다. 프로야구의 최고 타자들은 최고의 연습 벌레이기도 하다. 그들은 왜 시합 전에 수백 번, 수천 번의 스윙을 끊임없이 훈련할까? 본게임에서 결정적인 한 방을 터뜨리기 위해서는 한 번 더 시도의 축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축적이 없으면 결정적인 기회와 성공은 불가능하다. 피냐타를 한 번 터뜨리는 데 성공하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진다.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진전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진전을 경험했기에 스윙을 할 때마다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고 자신감이 더 커진다.
사업, 연애, 건강, 가족, 대인관계 등등 모든 분야에서 피냐타를 터뜨리는 데 필요한 자신감에 넘치게 된다. 피냐타를 터뜨릴 때마다 우리에게는 점점 더 강력한 돌파력이 생겨난다. 까다롭고 어려운 피냐타를 만나도 위축되지 않는다. 오히려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푸는 쾌감에 몰입한다. 잊지 마라. 모든 것은 축척의 힘이다. 수많은 한 번 더 시도가 만들어낸 빛나는 결과물이다. 가장 중요한 사실을 당신에게 알려준다. 한 번 더 시도의 마인드는 당신을 포기하지 않게 이끈다. 포기만 하지 않으면 인간은 기어이 원하는 것을 얻는다. 세상에는 활짝 열리기를 기다리는 피냐타가 얼마든지 존재한다. 그리고 단 한 번의 스윙으로 이것을 열어 젖히고자 하는 사람도 넘쳐난다. 그래서 축척의 힘을 알고 있는 당신은 기막힌 행운아이다. 에너지를 사용하면 할수록 더 많은 에너지가 생겨난다.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면 더 극단적인 곳으로 갈 수가 있다. 일단 그곳에서 새로운 것을 보고 만지고 느껴야 한다. 그러면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진 새로운 수용력이 생겨나고 성공의 피냐타의 한 걸음 더 가까워진다. 나의 좌우명은 맥스 아웃이다. 최고조에 도달하라라는 뜻이다. 자신의 삶의 매 순간 최고조로 끌고 가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극한 수준을 만들어낸다. 마이클 조던에 관한 다큐 영화 더 라스트 댄스를 본 적이 있는가? 그랬다면 조던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혹사시키는지도 보았을 것이다. 조던이 남들보다 지독한 악발이어서 그랬을까? 아니다. 다른 선수들이 조던의 그 엄청난 훈련량을 따라잡을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조던의 수준에 오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조던은 자신의 정체성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렸기 때문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강도의 훈련을 매일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평범한 정체성으로는 제 아무리 결심하고 다짐하고 맹세해도 평범한 노력과 훈련량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훈련에서부터 타인을 이겨놓고 시작하기에 조던이 경기장을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는 것은 별로 특별한 일이 아니다. 나아가 조던은 경기를 반드시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훈련할 때 숫자를 달성하는 데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남들은 흉내내지도 못하는 숫자는 어떻게 달성되는가? 그렇다. 한 번 더를 통해서이다. 최고의 성취도를 보여주는 사람은 일상 활동에 한 번 더 시도를 적용한다. 한 번 더 시도는 궁극적으로 경쟁을 줄여준다. 경쟁자를 멀찌감치 따돌리는 수준에 이르면 값진 승리를 쉽게 누리게 된다. 시간은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자산이다.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 하지만 이 소중한 인생 자산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는 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은 이미지를 처리하는 뇌의 속도가 느려진다.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다. 아울러 시력과 뇌의 가소성이 약화되고 정보를 전달하는 신경 경로의 기능이 떨어진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이어진다.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행동에 대한 반응에 있어서도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보다 느리다. 또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도 존재한다. 신체적으로 피곤할 때 우리의 뇌는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고 처리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지친 뇌는 최상의 상태에서 판단하지 못하며 시각이나 청각, 촉각을 최적화된 상태로 입력하지 못한다. 반응 속도 역시 떨어지는데 이 또한 우리가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 것처럼 느끼는 이유가 된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선수가 경기를 망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이다. 그들의 처리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지친 선수들의 시간 감각은 균형을 잃고 만다. 수십 년 동안 나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시간 활용을 극대화해야 된다는 생각에 몰입해왔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만들어낸 시간 관리 시스템의 5대 원칙을 소개하고자 한다. 1. 당신의 하루에 더 많은 하루를 추가하라. 당신이 한 번 더 하는 사람이라면 하루가 24시간이라는 개념부터 해체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세계 어디로든 1초 정도면 이메일을 보낼 수가 있다. 일일이 만나지 않아도 수십, 수백 명의 사람과 화상회의를 할 수가 있다. 구글 검색을 통해 며칠은 걸려야 검토가 가능했던 그러한 정보들을 단 몇 초 만에 손에 넣을 수가 있다. 한마디로 말해 작업 수행력이 비약적으로 확대되었다. 수십 년 전이라면 한 주나 한 달은 꼬박 걸렸을 일을 이제 5분이면 해치울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시간을 저축할 수는 없다. 아껴 쓴다고 시간 잔고가 늘어나지는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시간을 압축할 수는 있다. 최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간에 대한 인식을 변형하고 조절할 수가 있다. 당신은 과거 어느 때보다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해치울 수 있는 능력과 도구를 가졌다. 그렇다면 이제 그 능력과 도구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서 매일 눈부신 성과를 반복할 수 있어야 한다. 방법은 이렇다. 하루를 단일한 시간 단위로 보지 않는 것이다. 깨어있는 시간을 3등분해보자. 내 경우에는 하루 24시간 내에 3개의 하루가 담겨 있다고 했다. 첫 번째 하루는 오전 6시부터 정오까지이다. 두 번째 하루는 정오부터 오후 6시까지다. 세 번째 하루는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일주일을 7일로 산다면 나는 일주일을 21일로 산다. 큰 하루를 작은 하루들로 쪼개놓으면 분 단위의 시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긴박감이 더 높은 수준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어진다. 오늘 꼭 해야 될 일에 훨씬 더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이 전략을 통해 나는 일과 대인관계, 생산성, 건강, 취미생활을 더 짧고 더 강렬한 시간 조각으로 압축할 수가 있게 되었다. 긴 거리를 몇 개의 단거리로 나누어 놓으면 전력 질주 구간이 그만큼 많아진다. 즉 결승선까지의 시간 거리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가 있다. 여기서 세심하게 주의할 것이 있다. 더 작은 하루를 살다 보면 너무 생산성에만 매달릴 수가 있다. 성공하는 삶은
균형 감각을 잃지 않는 것이다. 작은 하루를 사는 이유는 워커홀릭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써보지도 못한 채 사라지는 시간의 파편들을 최대한 모아보자는 것이다. 두 번째, 거리 감각을 훈련하라. 당신이 대학 진학을 앞둔 고등학생이라고 해보자. 당신은 학기 말까지 제출해야 되는 주요 과제를 학기 초에 배정받았다. 자, 당신은 과제를 배정받은 즉시 그것을 해치우기 위해서 전력으로 달려가는 사람인가? 아마도 아닐 것이다. 대부분의 학생은 이 과제를 해야 될 일의 목록에 올려놓고는 마감 시한이 다가올 때까지 방치할 것이다. 그러다가 마감 시한이 코앞에 닥쳐왔을 때 공포와 불안, 두려움이 차지하고 시작한다. 우리가 인생으로부터 부여받은 과제들도 마찬가지다. 삶에서 꼭 해야 될 중요한 과제들을 최대한 미루다가 흐지부지되고 질이 멸렬해진다. 무엇을 시작했는지조차 잊어버리기 일쑤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강조한다. 긴박감으로 시간을 맞이하라. 결승선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엔돌핀이 분비되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분출하려면 출발선에서부터 긴박감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러면 결승선이 코앞에 닥쳤을 때도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는다. 긴박감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 불안과 두려움의 압박에 지고 만다. 우리는 모든 일에서 끊임없이 시간을 부여받는다. 이 부여받은 시간을 긴박감으로 맞이하면 타인은 꿈도 꾸지 못할 성취를 얻을 수가 있다. 처음부터 무조건 전력 질주하라는 것이 아니다. 긴박감 속에서 진행해야 할 프로젝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거리를 측정하고 전력 질주 구간을 그 위에 표시하고 결승선에서 보여줄 퍼포먼스를 치밀하게 검토하라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형성된 좋은 거리의 감각은 지속적으로 더 나은 성과에 필요한 긴박감을 불러내는 능력을 강화시켜준다. 감정의 틀을 재구축하라. 나는 감정에게 긍정적 또는 부정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이지 말 것을 주문했다. 긍정적인 감정과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감정도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이해를 돕는 소중한 인지정보의 공급원이다. 이때 감정은 위협을 식별하고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비하는 귀중한 정보를 제공한다. 부정적인 감정은 어떤 특정한 상황의 양면을 살펴보는 데 필요한 균형추 역할을 한다. 두려움이나 불안, 걱정은 적절하게 활용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행동을 검토하고 이를 개선하는 데 유용한 동기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질투는 양면을 가진 감정이다. 뛰어난 성과를 거둔 경쟁자를 향한 질투는 나를 더 낮은 곳으로 추락시킬 수도 있고 다음번의 승자는 나다라고 하는 전의를 더 뜨겁게 다지게 할 수도 있다. 질투에 눈이 멀면 인생을 망칠 수도 있고 질투를 동기부여 차원에서 활용한다면 그 어떤 감정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당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도 있다. 이처럼 두려움, 불안, 걱정, 죄책감, 질투 등등을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부르는 것은 감정의 한 단면에만 집착한 결과일 뿐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감정은 오롯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 뛰어난 운전자는 어떤 차든 상관없이 그 차의 특성을 잘 파악해서 목적지까지 성공적으로 몰고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감정에 휩싸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은 감정 통제에 유용한 도움을 준다. 문득 두려움을 느꼈을 때는 그 두려움이 거대한 용이 되어 당신을 집어삼키기 전에 그 두려움이 어디서 왔는지, 왜 나를 찾아왔는지 침착하게 한 번 더 생각해보자. 그러면 잠시 당신을 찾아왔다가 다시 당신을 떠나는 두려움의 뒷모습을 담담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다.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은 감정들에게 부정적이라고 붙은 이름표를 떼어낸다. 바로 그 순간 더 강력해진 긍정적인 감정들이 새롭게 탄생한다. 그리고 이 좋은 감정들이 당신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제공하고 새로운 목표와 방향을 설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은 감정을 재발견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두려움, 불안, 기쁨, 즐거움, 불행, 행복, 절망, 자신감 등등은 각기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다. 행복과 자신감은 불행과 두려움의 감정을 재발견해낸 결과이다. 의심과 절망을 자신감과 성취감으로 재발견해낸 사람은 더 강력한 동기부여와 목표의식, 도전 의지를 선물 받는다. 감정은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어준다. 우리를 현실적으로 만든다. 감정이란 단어는 움직이는 에너지를 나타낸다. 우리는 자신의 감정에 진실해야 하며 감정을 나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감정을 나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는 전략이 곧 한 번 더 생각하기이다. 인간은 대부분의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한다. 하지만 감정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숙고하지 않는다. 따라서 당신은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해야 한다. 성공하는 사람이 늘 소수인 이유는 다수가 선택하지 않는 일을 선택하기 때문임을 명심하라. 한 번 더 의식적으로 행복을 찾고 한 번 더 의식적으로 즐거움과 긍정적인 태도를 찾아야 한다. 한 번 더 친절과 관용을 베푸는 길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한다. 이를 통해 마음의 지배에 숙박하고 있는 감정들의 리스트를 새롭게 혁신해야 한다. 작가 베네딕트는 이렇게 말했다. 정직한 삶의 길을 갈 때 우리는 진실한 삶을 살게 된다. 그렇다. 감정을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정직과 진실이다. 감정은 우리가 목표에 이르렀을 때 얻는 부산물이나 전리품이 아니다. 감정을 지혜롭게 관리하지 못하면 목표를 이룰 수가 없다. 감정은 성공에 매우 중요한 가치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감정을 변화시키는 것은 가치 지향적인 행동이고 정직한 훈련이다. 자신의 감정에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타인에게 이봐요 나는 좋은 감정들과 함께 사는 진실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설득시킬 수 있겠는가? 감정에 솔직하면 감정 또한 당신을 솔직하게 대우할 것이다. 올바른 질문을 던져라. 당신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지금껏 수없이 만나온 사람들에게 내가 던지는
가장 강력한 질문이다. 또한 이 장에서 내가 당신에게 진지하게 묻고 싶은 질문이자 당신이 스스로에게 궁극적으로 물어봐야 하는 질문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 질문에 엄청난 가치가 있음에도 살아가면서 각별히 숙고하지 않는다. 생각은 그저 우리에게 무심코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강력한 인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는 다시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진다.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해 생각이란 스스로 묻고 대답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다. 따라서 질적으로 뛰어난 생각을 얻고 싶다면 질문의 질을 바꿔야 한다. 생각의 수준은 질문의 수준이 통제한다. 당신의 뇌가 당신이 찾고 있는 답을 발견하기 위해 얼마나 섬세하게 조종되는지 알면 깜짝 놀랄 것이다. 당신이 더 나은 질문을 하면 당신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생길 수가 있다. 더 나은 질문은 더 나은 답을 낳고 더 나은 답은 더 나은 삶을 낳는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 놀라운 과정을 시도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하는 사람은 그 시도를 한다. 평범한 사람들은 자신을 더 나약하게 만들거나 회복력을 떨어뜨리는 질문을 던진다. 자기 내면의 정체성의 온도를 낮추는 데 익숙한 것이다. 그들은 쉬운 길을 간다. 그들의 답은 대체로 두려움, 분노, 불신, 자책, 후회, 결핍에 버무려져 있다. 미 해군의 특수부대 네이비실의 대원들은 다음의 질문을 습관화하는 훈련을 받는다. 이 상황에서 내가 즉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반면에 평범한 사람들은 다음 질문을 습관처럼 내뱉는다. 뭔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왜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어떻게 해야 빠져나갈 수 있는가? 적극적인 대처를 모색하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과 벌어진 상황을 겨우 모면할 수 있는 궁리를 하는 사람 사이의 삶은 그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는가?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말했다. 받는 것보다 더 많이 실천하는 사람은 실천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해야 더 많이 실천할 수 있을까? 도저히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생각과 꿈을 가지면 그것을 이루고 싶어하는 열망이 더 강렬해지고 이 더 강렬해진 열망이 더 많은, 더 담대한 실행을 끌어낸다. 반면에 가능한 것만 꿈꾸면 그것보다 더 낮은 것을 얻을 뿐이다. 뉴턴은 이렇게 말했다. 모든 운동에는 작용과 반작용이 존재한다. 나는 이를 업데이트해서 이렇게 강조한다. 모든 생각에는 작용과 반작용이 존재한다. 실행력의 크기는 생각이 결정한다. 실행력을 극대화하려면 생각의 크기를 극대화해야 한다. 생생하게 불가능한 것을 열망할수록 당신은 더 강력해진 실행력을 통해 그것을 얻을 확률이 커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팔 힘을 키우는 것이 당신의 목표라면 헬스클럽에 가서 덤벨을 8회 2세트에서 10회 3세트로 늘릴 수가 있다. 심장을 건강하게 만들고 싶다면 러닝머신 위를 달리는 시간을 30분에서 45분으로 늘릴 수가 있다. 또는 운동 횟수 자체를 일주일에 3회에서 5회로 늘릴 수가 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사소한 시도가 모이면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췌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한 번 더의 힘입니다. 저자는 에드 마일럿, 출판사는 토네이도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에드 마일럿, 그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업가이자 강연가이다. 최고의 비즈니스맨으로서 엄청난 부와 명성을 쌓은 그는 포브스가 선정한 50세 이하 최고 부자 50인에 이름을 올렸고, 날마다 전 세계에서 몰려든 수천 명의 청중이 그의 강연장을 가득 메운다. 이 책은 에드 마일렛이 만난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의 충격적인 조언들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그들은 말한다. 남들보다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시도하라. 한 번 더 노력하고 한 번 더 소중한 사람을 만나고 한 번 더 설득하라. 하루하루 누적되는 한 번 더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한 번 더의 힘에는 나를 30년 이상 성공으로 이끌어온 전략들이 망라되어 있다. 한 번 더 시도하고 한 번 더 전화하고 1시간 더 일찍 일어나고 한 번 더 관계를 구축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무엇이든 한 번 더 자발적으로 실행함으로써 당신은 엄청난 보상을 얻게 된다. 왜 그럴까? 최고의 삶은 세상의 기대치보다 한 번 더 행한, 바로 그곳에서 끊임없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삶을 완전히 바꾸고 싶은가? 한 번 더로 시작하라. 한 번 더 시도하면 완성될 수 있는 성공이 아주 많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당신도 곧 배울 것이다. 지금 있는 곳에서 딱 한 걸음만 더 가면 목표에 도달하는 경우도 세상에는 너무나 흔하다. 30년 이상 한 번 더 전략을 구사하면서 나는 알게 되었다. 삶을 변화시키는 기회는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다. 한 번 더 만나고, 한 번 더 결정을 내리고, 한 번 더 도전하고, 한 번 더 생각하면 당신은 더 깊고 더 넓어진 확장된 삶을 누리게 된다. 언제 어디서든 한 번 더에 집중하는 습관을 가지면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많은 선택을 하게 되며 이는 더 많은 변화를 불러올 것이다. 결정적인 기회와 변화는 이러한 작은 생각과 행동을 결합하고 그것들을 연속해서 쌓아가는 과정에서 태어난다. 성공하는 사람은 날마다 조금씩 깊어지고 조금씩 넓어지는 삶을 산다. 그것들이 모여 드넓은 바다가 되고 깊은 산이 된다. 당신의 정체성은 당신의 삶과 성과를 통제한다. 정체성은 일종의 자동 온도 조절기이다. 당신 내면의 온도 조절기가 당신 삶의 조건들을 설정한다. 어떤 방에 들어갔을 때 너무 덥거나 추우면 당신은 자연스럽게 에어컨이나 보일러의 온도 조절기를 찾는다. 바깥 날씨가 어떻든 상관없다. 예를 들어 외부 기온이 섭씨 40도라면 당신은 에어컨을 가동해 실내 온도를 24도로 낮출 수가 있다. 외부 기온이 영하를 기록하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다. 히터를 가동해서 실내 온도를 24도로 높일 수가 있다.
인간의 삶도 이와 똑같다. 당신이 언제나 24도로 사는 사람이라고 해보자. 그렇다면 당신은 그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삶이 너무 뜨거울 때는 내면의 자동 온도 조절기를 가동해서 식히고 너무 차가울 때는 데울 것이다. 즉, 당신의 삶은 늘 24도 정도의 적절함을 유지할 것이다. 당신이 이룬 성과가 당신의 정체성을 폭발적으로 넘어서려고 할 때마다 온도 조절기를 가동해 이를 당신이 받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수준으로 낮춰버릴 것이다. 언제나 24도로 맞춰놓은 채 하루, 한 주, 한 달, 1년을 살아갈 것이다. 어떤 모험도, 어떤 결단도, 어떤 도약도 당신이 맞춰놓은 한결같은 24도의 삶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체성의 온도를 확 끌어올려야 한다. 승진,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 구학력 등등이 당신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것이 절대 아니다. 오로지 당신 내면의 온도 조절기만이 당신의 정체성을 규정할 뿐이다. 정체성의 온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지 않으면 당신의 삶은 점점 24도 이하의 수준으로까지 추락하고 말 것이다. 성공은 정체성의 온도와 정비례한다. 정체성의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당신은 강해진다. 한계 조건들을 극복해낸다. 아울러 외부 조건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구축하는 것. 이것이 곧 성공이다. 당신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뛰어난 재능, 지식, 사고력의 소유자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들이 높고 담대하게 설정된 정체성 수준까지 활용되지 못하면 당신은 결코 목표에 이르지 못한다. 이것이 성공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제1의 원칙이다. 당신은 현재 10만 달러의 연봉을 받는 괜찮은 직장인일 수도 있다. 종종 당신은 100만 달러, 1000만 달러의 은행 잔고를 상상하며 미소를 짓곤 한다. 하지만 당신의 상상은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일까? 10만 달러의 연봉에 그럭저럭 만족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의 다음 단계로 나갈 의지가 크게 없기 때문이다. 물론 당신은 큰 행운을 통해 1000만 달러를 벌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의 정체성을 1000만 달러의 가치로 끌어올리지 않으면 결국 당신의 정체성 조절기는 10만 달러의 수준으로 당신의 삶을 돌려놓을 것이다. 고액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얼마 못 가 모든 돈을 탕진하는 경우를 떠올려보자. 1000만 달러를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1000만 달러짜리 정체성을 먼저 갖추는 것이 이 세상 모든 성공의 핵심이다. 몇 년이 걸린다 할지라도 내면의 온도 조절기를 획기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10만 달러를 벌든 1000만 달러를 벌든 사는 내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정체성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기회를 발견하게 된다. 상상이 현실로 이루어질 기회가 반드시 찾아온다. 정체성은 자신감과 어떻게 다른가? 정체성은 우리가 스스로 가치가 있다고 굳게 믿는 것이다. 우리 내면에 있는 온도 조절기이다. 그리고 자신감은 정체성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습관 하나가 있다. 바로 자기 자신과 한 약속을 지키는 능력이다. 그렇다. 자신감이란 언제나 자기 신뢰의 형태를 띈다. 스스로 책망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자신감에 넘칠리는 만무하다. 삶은 자신감이 없는 사람에게 어떤 자리도 내주지 않는다.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 조금의 의심이라도 들면 공포로 마비되고 만다. 의심은 당신의 온도 조절기를 낮추는 외부 조건의 대표적인 산물이다. 부정적 사고의 인큐베이터이다. 의심이 당신의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즉, 당신은 당신의 생각을 보호해야 한다. 당신 생각이 좋은 부분을 장악하려 침투한 잡초들을 뿌리 뽑아야 한다. 마음의 잡초는 의심의 크기만큼 무성하게 자라난다. 동시에 자신감의 크기만큼 빠르게 사라진다. 의심, 불안, 나약한 태도를 제거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스스로에게 한 약속을 어떻게든 밀고 나가는 것이다. 여기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다. 자신감은 우리 내면에서 생성된다는 것이다. 외부로부터 받은 선물이 아니라 바로 내면의 감정이기 때문에 당신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판을 짤 수가 있다. 시인 에머스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뒤에 있는 것과 당신 앞에 있는 것은 당신 안에 있는 것에 비하면 사소한 것이다. 잠시 책을 덮고 이 말을 깊이 새겨보자. 당신이 원하는 자신감이 어떤 것인지, 그 자신감을 어디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판을 짤 수 있는 사람은 당신 자신뿐이다. 그런데 당신 자신이 자신과의 약속을 깨버린다면 바로 그 순간부터 자신감은 자취를 감춘다. 자신과의 약속을 깨는 순간부터 당신은 세상이 아니라 경쟁자들이 아니라 오직 당신 스스로와 싸우게 될 것이다. 당신에게 꼭 필요한 다른 싸움을 위해 아껴놓은 에너지를 당신 스스로와의 싸움에 소진하고 말 것이다. 완벽한 파트너를 만나 모두가 축복하는 결혼을 했지만 뜻밖의 불륜에 빠져 가정을 망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가. 불철주야로 노력해서 큰 돈을 모은 후 이를 마약이나 알코올에 빠져 탕진하는 사람은 어떤가. 전부적인 재능으로 팬들의 기대와 사랑을 모았지만 어느 순간 경기장에서 사라져 팬들에게 그 이름조차 잊혀져 버린 스포츠 스타들은 밤하늘의 별만큼이나 많지 않은가. 그들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불운이나 비극적인 사고 때문에 그런 결과에 도달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이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는 그 수준의 내면의 온도 조절기를 맞췄을 뿐이다. 그들이 자기 파괴의 길을 걸은 것은 자신감의 결핍 때문이다. 자신감과 정체성이 서로 균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드높은 자신감에 걸맞은 드높은 정체성, 새로운 정체성에 걸맞은 새로운 자신감이 없으면 우리는 결국 되돌아간다. 나는 자기 파괴적인 생각이 떠오르면 심호흡을 하면서 주의를 환기한다. 그리고 천천히 그 생각을 마음속으로 기록한다. 그런 다음 이를 시각화해 마음속에서 도려내는 내 모습을 바라본다. 처음에는 생각을 기록한 다음 이를 도려내도 그 잔상이 마음에 여전히 남는다. 하지만 이 방법을 반복하는 동안 그 생각은 점점 희미해지다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된다. 더 이상 그 생각의 잔상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 생각이 내 마음에서 완전히 쫓겨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 파괴적인 생각이 침투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 하지만 그 생각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한 번 더의 습관과 태도를 새로운 정체성에 정착하면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획기적으로 쉬워진다. 모두가 여기에서 끝내고자 할 때 나는 한 번 더 한다는 약속을 지키면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자신감으로 무장한 채 새로운 정체성을 향해 누구보다 빠르게 질주할 수가 있다. 인생은 피냐타를 터뜨리기 위해 계속해서 방망이를 한 번 더 휘두르는 것과 같다. 여기서 피냐타는 어린이 축제나 생일 때 사용되는 과자나 장난감 등을 넣은 종이 인형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성공의 강력하고 탁월한 전략인 한 번 더 시도의 마인드를 갖지 못할까? 피부에 와닿는 뚜렷한 진전을 즉각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 번 더 시도는 지루한 반복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사람들은 피냐타를 터뜨려 캔디를 손에 넣기 전에 방망이를 내려놓는다. 몇 년 전 나는 내 아이와 유치원에서 가장 친한 친구의 생일 파티에 초대받은 적이 있다. 파티 장소에는 피냐타가 준비되어 있었고 아이들은 차례로 눈 가리기를 했다. 그런 다음 어른들의 도움으로 피냐타 앞으로 다가가 방망이를 받은 다음 그것을 향해 방망이를 휘둘렀다. 처음 두 아이가 휘두른 방망이는 피냐타를 가볍게 스치기만 했다. 눈을 가린 탓인지 두 아이는 방향을 잃은 채 이번에는 어느 쪽으로 방망이를 휘둘러야 할지 몰랐다. 지켜보던 다른 아이들이 응원하며 도와주었지만 두 아이는 피냐타에 뚜렷한 타격을 입히지 못했다. 안대를 벗은 두 아이는 건재한 피냐타를 발견하고는 풀이 죽은 표정을 지었다. 피냐타가 안쪽으로부터 천천히 부서지고 있다는 것은 깨닫지 못한 채 말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 스윙을 하는 아이들에게 유리한 판세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점점 더 피냐타를 향한 정확한 스윙을 선보이기 시작했다. 스윙이 누적되면서 견고해 보이던 피냐타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다. 스윙을 할 때마다 아이들은 보이지 않는 진전을 이루었고 그것이 차츰차츰 쌓이면서 결국 피냐타를 완전히 터뜨리는 최종 목표에 접근했다. 모든 아이가 기대감에 소리를 질러댔다. 마침내 생일을 맞은 아이가 안대를 착용하고 나섰다. 아이의 강력한 스윙에 피냐타가 활짝 열렸다. 피냐타는 생일을 맞은 아이의 결정적인 한 방으로 활짝 열린 것일까? 절대 그렇지 않다. 모든 스윙의 결합으로 축적된 복합적인 효과 때문이었다. 한 번 더 시도가 이루어지는 순간 담대한 성공을 향한 축적이 시작된다. 삶의 피냐타를 향해 꾸준히 한 번 더 시도하는 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기대 이상의 진전이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직접 볼 수 없다고 해도 자신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며 한 번 더 시도를 반복하면 어느 순간 축적된 진전이 폭발하면서 가시적인 결과물로 나타난다. 프로야구의 최고 타자들은 최고의 연습 벌레이기도 하다. 그들은 왜 시합 전에 수백 번, 수천 번의 스윙을 끊임없이 훈련할까? 본게임에서 결정적인 한 방을 터뜨리기 위해서는 한 번 더 시도의 축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축적이 없으면 결정적인 기회와 성공은 불가능하다. 피냐타를 한 번 터뜨리는 데 성공하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진다.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진전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진전을 경험했기에 스윙을 할 때마다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고 자신감이 더 커진다. 사업, 연애, 건강, 가족, 대인관계 등등 모든 분야에서 피냐타를 터뜨리는 데 필요한 자신감에 넘치게 된다. 피냐타를 터뜨릴 때마다 우리에게는 점점 더 강력한 돌파력이 생겨난다. 까다롭고 어려운 피냐타를 만나도 위축되지 않는다. 오히려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푸는 쾌감에 몰입한다. 잊지 마라. 모든 것은 축척의 힘이다. 수많은 한 번 더 시도가 만들어낸 빛나는 결과물이다. 가장 중요한 사실을 당신에게 알려준다. 한 번 더 시도의 마인드는 당신을 포기하지 않게 이끈다. 포기만 하지 않으면 인간은 기어이 원하는 것을 얻는다. 세상에는 활짝 열리기를 기다리는 피냐타가 얼마든지 존재한다. 그리고 단 한 번의 스윙으로 이것을 열어 젖히고자 하는 사람도 넘쳐난다. 그래서 축척의 힘을 알고 있는 당신은 기막힌 행운아이다. 에너지를 사용하면 할수록 더 많은 에너지가 생겨난다.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면 더 극단적인 곳으로 갈 수가 있다. 일단 그곳에서 새로운 것을 보고 만지고 느껴야 한다. 그러면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진 새로운 수영력이 생겨나고 성공의 피냐타의 한 걸음 더 가까워진다. 나의 좌우명은 맥스 아웃이다. 최고조에 도달하라라는 뜻이다. 자신의 삶의 매 순간 최고조로 끌고 가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극한 수준을 만들어낸다. 마이클 조던에 관한 다큐 영화 더 라스트 댄스를 본 적이 있는가? 그랬다면 조던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혹사시키는지도 보았을 것이다. 조던이 남들보다 지독한 악발이어서 그랬을까? 아니다. 다른 선수들이 조던의 그 엄청난 훈련량을 따라잡을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조던의 수준에 오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조던은 자신의 정체성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렸기 때문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강도의 훈련을 매일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평범한 정체성으로는 제 아무리 결심하고 다짐하고 맹세해도 평범한 노력과 훈련량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훈련에서부터 타인을 이겨놓고 시작하기에 조던이 경기장을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는 것은 별로 특별한 일이 아니다. 나아가 조던은 경기를 반드시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훈련할 때 숫자를 달성하는 데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남들은 흉내내지도 못하는 숫자는 어떻게 달성되는가? 그렇다. 한 번 더를 통해서이다. 최고의 성취도를 보여주는 사람은 일상 활동에 한 번 더 시도를 적용한다. 한 번 더 시도는 궁극적으로 경쟁을 줄여준다. 경쟁자를 멀찌감치 따돌리는 수준에 이르면 값진 승리를 쉽게 누리게 된다. 시간은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자산이다.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 하지만 이 소중한 인생 자산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는 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은 이미지를 처리하는 뇌의 속도가 느려진다.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다. 아울러 시력과 뇌의 가소성이 약화되고 정보를 전달하는 신경 경로에
기능이 떨어진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이어진다.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행동에 대한 반응에 있어서도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보다 느리다. 또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도 존재한다. 신체적으로 피곤할 때 우리의 뇌는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고 처리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지친 뇌는 최상의 상태에서 판단하지 못하며 시각이나 청각, 촉각을 최적화된 상태로 입력하지 못한다. 반응 속도 역시 떨어지는데 이 또한 우리가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 것처럼 느끼는 이유가 된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선수가 경기를 망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이다. 그들의 처리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지친 선수들의 시간 감각은 균형을 잃고 만다. 수십 년 동안 나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시간 활용을 극대화해야 된다는 생각에 몰입해왔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만들어낸 시간 관리 시스템의 5대 원칙을 소개하고자 한다. 1. 당신의 하루에 더 많은 하루를 추가하라. 당신이 한 번 더 하는 사람이라면 하루가 24시간이라는 개념부터 해체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세계 어디로든 1초 정도면 이메일을 보낼 수가 있다. 일일이 만나지 않아도 수십, 수백 명의 사람과 화상회의를 할 수가 있다. 구글 검색을 통해 며칠은 걸려야 검토가 가능했던 그러한 정보들을 단 몇 초 만에 손에 넣을 수가 있다. 한마디로 말해 작업 수행력이 비약적으로 확대되었다. 수십 년 전이라면 한 주나 한 달은 꼬박 걸렸을 일을 이제 5분이면 해치울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시간을 저축할 수는 없다. 아껴 쓴다고 시간 잔고가 늘어나지는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시간을 압축할 수는 있다. 최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간에 대한 인식을 변형하고 조절할 수가 있다. 당신은 과거 어느 때보다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해치울 수 있는 능력과 도구를 가졌다. 그렇다면 이제 그 능력과 도구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서 매일 눈부신 성과를 반복할 수 있어야 한다. 방법은 이렇다. 하루를 단일한 시간 단위로 보지 않는 것이다. 깨어있는 시간을 3등분 해보자. 내 경우에는 하루 24시간 내에 3개의 하루가 담겨 있다고 했다. 첫 번째 하루는 오전 6시부터 정오까지이다. 두 번째 하루는 정오부터 오후 6시까지다. 세 번째 하루는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일주일을 7일로 산다면 나는 일주일을 21일로 산다. 큰 하루를 작은 하루들로 쪼개놓으면 분 단위의 시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긴박감이 더 높은 수준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어진다. 오늘 꼭 해야 될 일에 훨씬 더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이 전략을 통해 나는 일과 대인관계, 생산성, 건강, 취미 생활을 더 짧고 더 강렬한 시간 조각으로 압축할 수가 있게 되었다. 긴 거리를 몇 개의 단거리로 나누어 놓으면 전력 질주 구간이 그만큼 많아진다. 즉 결승선까지의 시간 거리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가 있다.
여기서 세심하게 주의할 것이 있다. 더 작은 하루를 살다 보면 너무 생산성에만 매달릴 수가 있다. 성공하는 삶은 균형 감각을 잃지 않는 것이다. 작은 하루를 사는 이유는 워커홀릭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써보지도 못한 채 사라지는 시간의 파편들을 최대한 모아보자는 것이다. 두 번째, 거리 감각을 훈련하라. 당신이 대학 진학을 앞둔 고등학생이라고 해보자. 당신은 학기 말까지 제출해야 되는 주요 과제를 학기 초에 배정받았다. 자, 당신은 과제를 배정받은 즉시 그것을 해치우기 위해서 전력으로 달려가는 사람인가? 아마도 아닐 것이다. 대부분의 학생은 이 과제를 해야 될 일의 목록에 올려놓고는 마감 시한이 다가올 때까지 방치할 것이다. 그러다가 마감 시한이 코앞에 닥쳐왔을 때 공포와 불안, 두려움이 차지하고 시작한다. 우리가 인생으로부터 부여받은 과제들도 마찬가지다. 삶에서 꼭 해야 될 중요한 과제들을 최대한 미루다가 흐지부지되고 지리멸렬해진다. 무엇을 시작했는지조차 잊어버리기 일쑤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강조한다. 긴박감으로 시간을 맞이하라. 결승선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엔돌핀이 분비되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분출하려면 출발선에서부터 긴박감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러면 결승선이 코앞에 닥쳤을 때도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는다. 긴박감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 불안과 두려움의 압박에 지고 만다. 우리는 모든 일에서 끊임없이 시간을 부여받는다. 이 부여받은 시간을 긴박감으로 맞이하면 타인은 꿈도 꾸지 못할 성취를 얻을 수가 있다. 처음부터 무조건 전력 질주하라는 것이 아니다. 긴박감 속에서 진행해야 할 프로젝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거리를 측정하고 전력 질주 구간을 그 위에 표시하고 결승선에서 보여줄 퍼포먼스를 치밀하게 검토하라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형성된 좋은 거리의 감각은 지속적으로 더 나은 성과에 필요한 긴박감을 불러내는 능력을 강화시켜준다. 감정의 틀을 재구축하라. 나는 감정에게 긍정적 또는 부정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이지 말 것을 주문했다. 긍정적인 감정과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감정도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이해를 돕는 소중한 인지정보의 공급원이다. 이때 감정은 위협을 식별하고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비하는 귀중한 정보를 제공한다. 부정적인 감정은 어떤 특정한 상황의 양면을 살펴보는 데 필요한 균형추 역할을 한다. 두려움이나 불안, 걱정은 적절하게 활용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행동을 검토하고 이를 개선하는 데 유용한 동기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질투는 양면을 가진 감정이다. 뛰어난 성과를 거둔 경쟁자를 향한 질투는 나를 더 낮은 곳으로 추락시킬 수도 있고, 다음번의 승자는 나다라고 하는 전의를 더 뜨겁게 다지게 할 수도 있다. 질투에 눈이 멀면 인생을 망칠 수도 있고, 질투를 동기부여 차원에서 활용한다면 그 어떤 감정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당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도 있다. 이처럼 두려움, 불안, 걱정, 죄책감,
질투 등등을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부르는 것은 감정의 한 단면에만 집착한 결과일 뿐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감정은 오롯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 뛰어난 운전자는 어떤 차든 상관없이 그 차의 특성을 잘 파악해서 목적지까지 성공적으로 몰고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감정에 휩싸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은 감정 통제에 유용한 도움을 준다. 문득 두려움을 느꼈을 때는 그 두려움이 거대한 용이 되어 당신을 집어삼키기 전에 그 두려움이 어디서 왔는지, 왜 나를 찾아왔는지 침착하게 한 번 더 생각해보자. 그러면 잠시 당신을 찾아왔다가 다시 당신을 떠나는 두려움의 뒷모습을 담담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다.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은 감정들에게 부정적이라고 붙은 이름표를 떼어낸다. 바로 그 순간 더 강력해진 긍정적인 감정들이 새롭게 탄생한다. 그리고 이 좋은 감정들이 당신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제공하고 새로운 목표와 방향을 설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은 감정을 재발견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두려움, 불안, 기쁨, 즐거움, 불행, 행복, 절망, 자신감 등등은 각기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다. 행복과 자신감은 불행과 두려움의 감정을 재발견해낸 결과이다. 의심과 절망을 자신감과 성취감으로 재발견해낸 사람은 더 강력한 동기부여와 목표의식, 도전 의지를 선물 받는다. 감정은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어준다. 우리를 현실적으로 만든다. 감정이란 단어는 움직이는 에너지를 나타낸다. 우리는 자신의 감정에 진실해야 하며 감정을 나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감정을 나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는 전략이 곧 한 번 더 생각하기이다. 인간은 대부분의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한다. 하지만 감정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숙고하지 않는다. 따라서 당신은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해야 한다. 성공하는 사람이 늘 소수인 이유는 다수가 선택하지 않는 일을 선택하기 때문임을 명심하라. 한 번 더 의식적으로 행복을 찾고 한 번 더 의식적으로 즐거움과 긍정적인 태도를 찾아야 한다. 한 번 더 친절과 관용을 베푸는 길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한다. 이를 통해 마음의 지배에 숙박하고 있는 감정들의 리스트를 새롭게 혁신해야 한다. 작가 베네딕트는 이렇게 말했다. 정직한 삶의 길을 갈 때 우리는 진실한 삶을 살게 된다. 그렇다. 감정을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정직과 진실이다. 감정은 우리가 목표에 이르렀을 때 얻는 부산물이나 전리품이 아니다. 감정을 지혜롭게 관리하지 못하면 목표를 이룰 수가 없다. 감정은 성공에 매우 중요한 가치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감정을 변화시키는 것은 가치 지향적인 행동이고 정직한 훈련이다. 자신의 감정에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타인에게 이봐요 나는 좋은 감정들과 함께 사는 진실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설득시킬 수 있겠는가? 감정에 솔직하면 감정 또한 당신을 솔직하게 대우할 것이다. 올바른 질문을 던져라.
당신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지금껏 수없이 만나온 사람들에게 내가 던지는 가장 강력한 질문이다. 또한 이 장에서 내가 당신에게 진지하게 묻고 싶은 질문이자 당신이 스스로에게 궁극적으로 물어봐야 하는 질문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 질문에 엄청난 가치가 있음에도 살아가면서 각별히 숙고하지 않는다. 생각은 그저 우리에게 무심코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강력한 인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는 다시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진다.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해 생각이란 스스로 묻고 대답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다. 따라서 질적으로 뛰어난 생각을 얻고 싶다면 질문의 질을 바꿔야 한다. 생각의 수준은 질문의 수준이 통제한다. 당신의 뇌가 당신이 찾고 있는 답을 발견하기 위해 얼마나 섬세하게 조종되는지 알면 깜짝 놀랄 것이다. 당신이 더 나은 질문을 하면 당신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생길 수가 있다. 더 나은 질문은 더 나은 답을 낳고 더 나은 답은 더 나은 삶을 낳는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 놀라운 과정을 시도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하는 사람은 그 시도를 한다. 평범한 사람들은 자신을 더 나약하게 만들거나 회복력을 떨어뜨리는 질문을 던진다. 자기 내면의 정체성의 온도를 낮추는 데 익숙한 것이다. 그들은 쉬운 길을 간다. 그들의 답은 대체로 두려움, 분노, 불신, 자책, 후회, 결핍에 버무려져 있다. 미 해군의 특수부대 네이비실의 대원들은 다음의 질문을 습관화하는 훈련을 받는다. 이 상황에서 내가 즉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반면에 평범한 사람들은 다음 질문을 습관처럼 내뱉는다. 뭔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왜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어떻게 해야 빠져나갈 수 있는가? 적극적인 대처를 모색하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과 벌어진 상황을 겨우 모면할 수 있는 궁리를 하는 사람 사이의 삶은 그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는가?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말했다. 받는 것보다 더 많이 실천하는 사람은 실천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해야 더 많이 실천할 수 있을까? 도저히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생각과 꿈을 가지면 그것을 이루고 싶어하는 열망이 더 강렬해지고 이 더 강렬해진 열망이 더 많은, 더 담대한 실행을 끌어낸다. 반면에 가능한 것만 꿈꾸면 그것보다 더 낮은 것을 얻을 뿐이다. 뉴턴은 이렇게 말했다. 모든 운동에는 작용과 반작용이 존재한다. 나는 이를 업데이트해서 이렇게 강조한다. 모든 생각에는 작용과 반작용이 존재한다. 실행력의 크기는 생각이 결정한다. 실행력을 극대화하려면 생각의 크기를 극대화해야 한다. 생생하게 불가능한 것을 열망할수록 당신은 더 강력해진 실행력을 통해 그것을 얻을 확률이 커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팔 힘을 키우는 것이 당신의 목표라면 헬스클럽에 가서 덤벨을 8회 2세트에서 10회 3세트로 늘릴 수가 있다. 심장을 건강하게 만들고 싶다면 러닝머신 위를 달리는 시간을 30분에서 45분으로 늘릴 수가 있다. 또는 운동 횟수 자체를 일주일에 3회에서 5회로 늘릴 수가 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사소한 시도가 모이면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췌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